좋은 기획과 철저한 소비자 분석에 기반한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전략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신뢰를 올려줍니다. 마케팅적 사고가 가능한 디자이너가 있기에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고, 또 디자인적 사고가 가능한 마케터가 있기에 좋은 기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와 마케터, 이 둘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이해하고 소통해야 하는 디자인 기획과 전략의 주체인 것입니다. 그럼 소비자의 니즈는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은 디자인의 매력, 또 디자인의 독창적인 특징, 디자인으로 인한 사용의 편리성 등을 통해서 제품 구매를 결정하겠죠. 디자인은 이미 마케팅 프로모션과 브랜딩, 트렌드 예측에서 비즈니스의 다양한 측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좋은 광고, 좋은 디자인에 의해서 소비자들은 움직입니다. 따라서 좋은 디자인과 그렇지 못한 디자인에 대한 판단은 단지 심미적인 감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와 대중의 의견에 따라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90년대 중반 미국의 애플 컴퓨터의 성공 신화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디자인을 기업이 지녀야 할 핵심 역량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자인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마케팅 부분에서도 디자인이 필요하고, 또 반대로 디자인 부분에서도 역으로 마케팅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때문에 디자인 기획과 디자인 전략은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디자인은 좋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디자이너는 단순히 심미적인 부분만 고려해서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기능과 품질, 또 심미적인 관점에서 고객들의 니즈를 잘 반영한 디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철저한 시장 조사 분석을 통한 전략과 기획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이 굿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디자인의 기획과 전략의 관점에서 바라본 디자인과 마케팅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만족과 또 기업 내부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련의 계획과 활동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마케팅 관점에서 디자인을 본다면, 디자인 활동을 본다면 그 디자인 활동이 기업과 또 브랜드의 이윤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마케팅은 모든 결과를 숫자로 표기하기 때문에 숫자가 나타내 줍니다. 숫자로 나타내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디자인이죠. 디자인의 힘은 숫자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마케팅의 입장에서 보면 디자인의 활동이 얼마만큼 브랜드의 이윤에 가치를 더하고 있는지 측정하기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디자인은 신제품의 개발부터 커뮤니케이션의 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디자인 활동을 통해서 기업이나 특정 브랜드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고객으로부터 기업의 브랜드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크게 기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를, 제품을 시장에 포지셔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과 마케팅과의 관계가 시너지 효과를 이룬다면 그 디자인은 좀 더 파워풀한 디자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디자인 활동은 개인 또는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목적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큰 의미의 조형 활동을 말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좋은 디자인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디자이너 한 사람의 창조성이나 어떤 영감, 감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이 마케팅적 측면에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디자인 활동은 철저하게 소비자의 니즈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또는 기업의 필요한 수요에 의해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활동은 반드시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필요한 목적과 필요성이 디자인 활동의 존재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자인 활동은 소비자의 욕구를 이해하고 또 소비자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정보를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비교하고 구매와 관련된 경험을 서로서로 공유하면서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SNS를 통해서 구매에 대한 경험을 철저하게 공유하죠. 그러한 복잡한 결정 과정을 거치면서 구매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복잡한 소비 패턴을 보이는 소비자들을 위해서 그러한 소비자들을 설득시키고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팔기 위해서 기업은 소비자 지향적인 마케팅 전략과 디자인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더욱더 과학적인 리서치를 통해서 까다로운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그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디자인 활동이라는 것이 더더욱이 단순하게 심미적인 예쁘게만 만들어진 어떤 예술 작품 또는 조형물로서 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행위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디자인 활동은 전략적 관점에서 본 디자인 활동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취향이나 라이프 스타일 또는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강한 설득력을 갖고 그 설득력을 기반으로 해서, 물론 컨셉트를 기반으로 하겠죠. 그 설득력이라는 것은 브랜드의 가치와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려는 커뮤니케이션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좋은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성을 충족하는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 즉 소비자의 욕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활동과 마케팅 활동이 만나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마케팅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마케팅 또한 디자인을 활용하고 디자인도 마케팅을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출발은 철저하게 전략적이어야 하고 그 전략이 크리에이티브로 나타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전략을 무시한 디자인은 그저 설득력 없는 공허한 결과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한다 했을 때는 늘 프로젝트의 목표 그리고 소비자의 니즈를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디자인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썸네일 초기 단계에서부터 아이디어 스케치, 그리고 비주얼의 선택, 또 카피의 정리, 카피와 비주얼의 관계, 레이아웃의 정리, 그림의 퀄리티 등등,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디자이너가 전략적인 사고 없이 연필부터 들고 책상 앞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사소한 디자인을 시작하는 경우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는 디자인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비춰질지, 내가 지금 디자인하고 있는 것이 다른 소비자들한테, 나 이외의 사람들을 모두 소비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를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디자인을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한테 이 전략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이 몸에 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 주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디자인을 한다 하면서 그림부터 그리는 그런 디자이너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디자이너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전략적 사고가 시작되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디자인을 기획하고 디자인 전략을 기획함에 있어서 어떤 관점에서 디자인을 할 것인지 그런 큰 밑바탕 그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고를 여러분들이 갖기 시작을 했다면 이제 그러한 전략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획서를 발표하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졸업 작품 전시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팀 플레이를 하는 경우에도 크리에이티브 기획안을 발표를 했죠. 저도 그 자리에 몇 번 참석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의 그 발표 내용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그 프리젠테이션을 들을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면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참 여러분들은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심히 잘합니다. 99%를 잘하면서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겠죠. 99개를 잘하면서 한 개를 못한 것을 여러분들은 마음 아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발표를 쭉 잘합니다. 정말 밤새워서 여러 사람들이 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PPT 파일을 화면에 띄우고 열심히 정말 정성스럽게 또 발표를 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많은 시선과 교수님들의 따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정말 목소리도 벌벌 떨리면서 앞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는 PPT 파일에 가 있으면서 계속 발표를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갑니다. 그렇게 10분쯤 진행 후에 여러분들이 발표를 다 마친 후에는 인사를 합니다. 그 인사말 중에 제가 참 마음 아팠던 내용들 몇 개를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발표를 잘 하고 마지막에 꼭 이런 말들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겠죠. 그리고 그 말을 끝인 프레젠테이션은 황급하게 자리를 뜹니다. 이어지는 질문도 회피한 채 자리를 떠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발표를 잘 한 후에 저의 부족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과연 여러분들의 그 말처럼 열심히 했어, 노력했어 라는 것들이 전달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로 생각할걸요? 그래, 좀 부족하긴 했지. 참 그 애는 좋은데 말이야. 두 번째, 발표를 잘한 후에 또는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이건 별것 아닌데 편하게 들어주세요 라고 나름 편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들은 그래 뭐 네가 해봤자 뭐 별거 있겠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벌써 이거는 별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도 그래 그거 별거 아니지 뭐 별거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쭉 발표를 끝난 후에 여기까지 저의 두서없는 PT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두서가 없긴 했지? 이런 생각을 듣는 사람은 전혀 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발표가 두서없는 PT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발표자가 먼저 내 PPT 파일은
두서가 없다라고 인정을 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많이 준비한다고 했는데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문장의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마치 정말 내가 많이 준비를 못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상대방도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 한다고 했는데 자기 마음에도 안 드는 모양이지? 또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저희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 문장은 자기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팀 자체를 부족하다고 인정을 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저 팀은 실력이 모자란 팀인 것 같아. 이런 인상을 주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PPT, 디자인 전략, 기획안은 정말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자신감이죠.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내 해결책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압도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냐면 저도 이런 발표를 많이 해봤고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런 부정적인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단어들은 기획서에서 또 발표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략으로 무장한 사고를 갖고 있는 디자이너라면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언어라는 것은 생각의 틀은 언어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언어는 개념을 뜻하는 겁니다. 그 어떤 단어를 말했을 때 연상되는 이미지들이 연달아 떠오르는 게 바로 글입니다. 그리고 언어입니다. 그런 것들을 전략적 사고를 한다는 디자이너들이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생각의 틀이라는 게 있죠. 오른쪽에 두껍게 써 있는 글씨를 보면 부족하긴 했지. 사람은 좋은데 말이야. 그래 뭐 네가 해봤자 별거 있겠어. 이런 것들이 생각의 틀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 PPT 발표한 팀이나 발표자에 대해서 생각의 틀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왜? 이미 부정적인 언어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언어의 의해서 생각의 틀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 언어라는 거는 단순히 말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의 부족한 발표를 에서 벌써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이미지, 생각,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꼬리를 물고 떠오르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연상작용이라는 거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상대방은 부정적인 생각의 틀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얘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아무리 크리에이티브 전략이 우수하고 또 기획서 정리를 잘 했다 한들 그 기획안이 통과될 리는 만무하겠죠. 다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또 밤을 새서 기획안을 준비합니다. 다시 발표를 했을 때 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아무리 떨린다 해도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감을 가집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기획안이 별거 없다 하더라도 나의 해결책이 이 기획안이 이 디자인 시안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절대적인 해결책이다라는 압도적인 자신감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의 행동을 파악하고 프로젝트의 목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정확한 컨셉트를 돌출해서 자신감 있게 기획서를 만든 후에는 그 만들어진 기획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발표를 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포지셔닝이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지셔닝 전략이라는 것이 있죠. 그 포지셔닝은 단지 어떤 디자인이나 광고나 그런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언어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언어가 개념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화면을 좀 보면서 나는 나중에 기획안을 발표할 때 혹은 팀플레이를 해서 내가 어떤 PT를 하는 경우에 중간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은 거죠. 괜찮습니다. 마무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나는 어떤 멘트로 끝내겠다. 짧지만 강하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멘트를 연구해 보는 것도 어떤 디자인 기획과 전략을 완벽하게 끝내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생각의 틀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획안도 좀 더 재밌고 좋게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사람은 긍정과 부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현실과 상상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귀에 듣는 것을 믿습니다. 특히 디자인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PPT 발표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그 PPT 발표하는 순간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